4월 21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일정이 좀 바빠가지고요. 뉴스와이 현관에 있는 카페에서 찍게 되었습니다. 요즘 제 내용 중에 마음이 들지 않는 사람은 밤에 술 드시고 글 올리고 그러는데요. 회계사 한 분이 그러셨더라고요. 자, 기업의 그 사내 유보금 문제에 대해서 제 시각이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사내 유보금을 다룬 적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투로 이야기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시면 앞으로 회계사 분 정도 되면 전문 지식도 있을 거니까요. 출연하셔가지고 저하고 그 문제를 직접 다투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오늘 조선일보에 보면 유력 대선 주자 없이 무기력한 새누리당, 정치판 흔들 수밖에 없나라는 사설을 썼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박근혜 정부가 이대로는 제대로 된 민심수석책도 나오지 않고, 더 나아가서 유력한 대선 주자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 당내 구심점도 모아내지 못하고 계속 표로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새누리당이 다른 어떤 길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것이 그러니까 연정이라든지 합당 같은 부분까지도 모색해야 된다. 90년에 노태우 정부는 3당 합당을 했고, 2006년인가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박근혜 당시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이 연정을 제안한 바 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연정이나 합당은 결국은 이원 집정부제로의 개헌에 나서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제에서 연정이나 합당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결국 이 연정이라는 것은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에 가능한 이 정치 형태라고 보고요. 그런 속에서 서로가 약 조금은 다르더라도 이 같은 어떤 이 정부를 갖다가 이렇게 두 당의 의석을 합쳐서 구성을 해서 장관의 숫자라든지 대통령과 총리를 나누는 이런 일을 하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현행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면서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의문입니다. 결국 그것은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행태의 꼼수에 나서라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현재의 위기가 극복이 되겠습니까? 호남에서 대부분의 지지를 받은 안철수 국민의당과 영남에 기반을 둔 새누리당이 지역 화합을 위해서 연정을 해서 화기애애하게 정권을 잘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영호남의 갈등이라는 것이 두 지역이 혼자 먹을 걸 나눠 먹으면 해결되는 그런 단순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치인들이 그냥 6대4로 7대3으로 조폭들 나눠먹듯이 나눠먹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이념과 가치 차원을 넘어서서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론이 제시하는 겁니까? 저는 그건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요. 국민이 그냥 122석 해줬다면 그것도 운명이다 받아들이면서요, 야권과 대화와 협력을 통해 가지고 또 양보를 통해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게 옳지요. 지금 대통령이 밀고 가겠다던 개혁 방안이나 이런 것이 100% 다 옳다라 아무도 보장할 수 없고, 저도 그 중에 문제가 좀 있는 조항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야권이 주장하는 안들이 100% 다 틀렸다, 그것도 아니죠. 그 중에도 일부 옳은 우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서로 교환해 가면서 하게 되면 오히려 대통령이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사할 때보다 더욱더 나은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과정들을 모색해야지 왜 이렇게 연정이니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또 언론이 그걸 부추기는 건지, 결국은 이 총선이 끝나면 총선 이후에 새누리당이 대선을 하면 그걸 중심으로 해서 친박 비박이 나서서 개헌을 하고, 국민의당도 개헌에 앞장서고 더민주당도 앞장서면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려다가 의석 분포가 개헌을 도모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이런 꼼수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친박들이 잇따라 청와대 인적 쇄신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아니, 그 인적 쇄신이나 그 다음에 청와대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는데요. 진작에 선거
시작하기 전에 그런 소리를 청와대에다 좀 했으면 선거 결과도 좋았고 대통령도 좋고 당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선거 전엔 다 입을 쳐닫고 있다가 이제 선거 끝나고 나니까 느닷없이 인적 쇄신 논인이 쓴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충신은요, 남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때, 대세가 다 간사하게 놀 때, 그때 자신의 뜻을 갖다 제대로 펼치는 것이 충신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구나 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 때, 박 대통령이 내임덕이 왔다, 이제 대패를 해서 대통령으로서 힘이 약화됐다, 개나 소나 다 청와대에 물고 늘어질 때 그것을 마치 충신인 것처럼만 인적 쇄신을 이야기하고 전국 운영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지나가는 똥개도 할 수 있는 쉬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굳이 해서 자신이 돋보인다고 생각하기보다요, 함부로 말하기 전에 정말로 대통령에게 한 번을 이야기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말 뼈아픈 이야기, 내부의 치부와 비리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말로 친박들이 지금 입을 쳐닫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게 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말하기 전에요, 당신들이 우리가 왜 문제이고 우리 중에 누가 문제인지를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바랍니다. 친박들이라는 사람들이 한 두세 명한테 휘둘려가지고 그 문제의 권한에 대해서는 말도 못하면서 빙빙 돌면서 뭐 인적 쇄신이니 대통령이 무슨 통치 스타일 바꾸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왕에 말을 하려면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공천에 전형을 했고 누가 저거 마음대로 청와대에 누가 길을 막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 지경이 왔으니까 그 사람들은 정계를 은퇴하라,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제하라고 그렇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죠. 나중에 아무도 안 하면 제가 할게요. 그냥 그렇게 하나만 하는 소리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입을 닫고 있는 게 낫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자기 지역구 영도 앞바다에 자초한 화물선에서 흘러놓은 이 기름 때문에 오염이 된 돌을 닦다가, 그러니까 돌을 닦는 게 아니고 돌을 닦다가, 스톤을 닦다가 어제 올라와서 저녁에 한 잔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또 한 말을 했어요. 친박 핵심이 손수저를 밀어서 한마디로 거기서 3등하고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장제원이 밀었으면 됐을 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도 김무성 전 대표는 그런 말 할 자격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럼 손수저 말고는 나머지 한번 봅시다. 부산에서 더민주당에 밀려가지고 이 현역 의원 5명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누가 밀었습니까? 그 사람은 김무성 대표가 밀지 않았습니까? 왜 부산에만큼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현역 의원들을 다 16명 공천을 그대로 줬다가 그 꼴을 당했습니까? 지금 부산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는요, 국민의당이 후보를 제대로 내고 더민주당이 문재인 전 대표가 출마를 하고 두 당이 한마디로 야권 통합을 해서 제대로 선거를 붙었더라면 새누리당이 이기는 지역이 거의 없이 다 졌을 것이다. 그것은 정당 득표율에서 비례대표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합계가 새누리당보다 훨씬 많다는 게 입증한다는 겁니다. 자, 상향식 공천 주장하면서 부산은 자기의 나발이라고 지 맘대로 공천을 해서 다 뜰어놓고 이제 손수저 하나 핑계 됩니까? 저는 손수저 공천도 잘된 공천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박근혜 키전이 뭐 해서 이준석 손수저 정치를 갖다가요, 중요 인물에는 자신이 직접 중요한 사람들이 나서서 붙든지 해야지, 저들은 다 피하고 그 자리에 그냥 애들 갖다 놓는 이런 새누리당의 행태들이 저는 웃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김무성 전 대표가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면서 되지도 않을, 솔직히 상향식도 아닌 엉터리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면서 그래가지고 부산 경남은 결국 싸움 끝에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자기 측근들은 거의 다 공천 줬으면서 이제 와가지고 손수저 하나 들미기면서 청와대 운운하는 거예요. 계속 떠들고 다니면 떠들수록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합니다. 김무성 대표는요, 부산에 가서 스톤이나 더 닦길 바랍니다. 돌이나 닦으세요. 유승민 대권주자 1위,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오는데 이 앞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리얼미터가요, 이런 조사를 왜 발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여야 가리지 않고 일반 국민 1000여 명 이상을 대상으로 여권 주자 중에는 누가 1위냐, 야권 주자 중에는 누가 1위냐 물으니까 여권에는 유승민이 17.3%로 1위,
그리고 김무성이 10.7로 2위, 야권에는 문재인이 30.7로 1위, 안철수가 23.7로 2위, 김부겸이 9.9로 3위 나왔다는 겁니다. 자, 각 당에서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뽑을 때는 그 당의 지지자들만 모여서, 당원 대의원이 모여서 또 그 당의 지지자들만 모여서 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한테 뭐 야당 지지자들한테 여당의 대선 후보 누가 됐으면 좋겠냐, 여당 지지자들한테 야당 대선 후보 누가 되었으면 좋겠냐, 이거 물을 필요가 없고 무의미한 거란 겁니다. 아예 거기에는 합쳤어요. 여야 대선 후보가 누가 됐으면 좋겠냐고 그렇게 물어야지요. 자, 이렇게 물어가지고 굳이 유승민 1위를 짜내는 의도는 또 뭡니까? 야당 지지자들이야 여당이 분열되라고 유승민을 갖다가 선호하겠죠. 그렇지만은 여당에 따로 물으니까 오세훈이 1위고 유승민 의원은 한참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정치적으로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이 지지도를 갖다가 묻는 것이, 그래서 물어서 발표하는 것이 언론이 답을 요구하고 그걸 갖다 그대로 이렇게 보도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청원, 최경환 두 사람이 친박들에 나서지 말고 자수하자 이러는데요. 최경환은 대표 같은 걸 입에 올릴 때가 아니다, 당분간 침묵하고 지낼 생각이다 이러는데요. 선거 전에 그렇게 떠드시더니만 친박 마케팅 한다고 진박 간배사를 자처하면서요. 왜 입을 닫습니까? 본인이 했던 초이노믹스라고 부르는 경제정책에 대해서도 옳은지 틀렸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실세로서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입을 닫고요. 조용히 하자 하면 그게 자숙하는 겁니까? 자숙은요, 그야말로 지금 이 결백한 사람들이 자숙하는 거고, 정말 책임이 있는 사람은 정계를 은퇴하거나 물러나야 될 때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자숙은요, 이번 사태를 초래하는데 별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책임이 없는 사람들이 자숙하는 거고요. 서청원, 최경환 이런 분들은요, 자숙할 때가 아니라 책임을 져야 될 때입니다. 특히 최경환 전 부총리는 이번 선거를 사실상 친박의 입장에서 총괄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한구 공관위원장을 누가 밀었습니까? 유승민 사태를 누가 일으켰습니까? 진박 마케팅을 누가 했습니까? 그 지경을 만들어 놨다면 정계 은퇴 선언을 하든지 책임을 지겠다고 나와야지 그냥 조용히 있겠다? 자, 그래서 좀 조용해지면 또 뒤에서 영향력 행사하면서 움직이려고 합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더 두려워서 조용히 있습니까? 그 조용히 있는다는 핑계를 대고요, 실제적으로는 뒤에서 움직여서 또 기지개 펼 시간을 기다린다는 겁니까? 정말로요, 좀 잘못된 분들요, 친박이고 비박이고 김무성 대표, 최경환 전 부총리 이런 분들요, 정계 은퇴 좀 하길 바랍니다.